저 책으로 읽는 따뜻한 위로 한 잔, 김머핀의 북테라피입니다. 사실 북테라피 주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으로 요새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의견을 받아봤는데 어떤 분이 무기력증 때문에 고민이에요. 습한 여름처럼 마음이 축축 처지는 느낌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기력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차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거는 티아오라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썸머 호르츠 앤 마누카립이었나? 그래서 이제 여름 과일들하고 여기서 유명한 마누카라는 식물에 잎을 넣어서 만든 차인데요. 이 티아오라라는 브랜드가 뉴질랜드 토종 브랜드여서 이름 네이밍부터가 이제 원래는 키아오라, 쿄라 이런 이 말이 마오리족 언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자주 쓰고 고맙다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냥 키아오라, 쿄라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어디 관공서나 가게 같은 데 가도 잘 써있는 문구인데 이제 그거를 T랑 합쳐서 티아오라 이렇게 이런 뭐 영어식 혹은 뉴질랜드식 개그를 약간 섞어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질랜드에서 나는 재료들로 만든 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도 키위새 로고여서 선물로 만약에 나중에 모든 게 다 정상화돼서 뉴질랜드에 방문하신다면 다른 사람들 선물로 사가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차예요. 한 입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무기력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무기력증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기분은 저도 여러 번 겪었던 터라서 고민을 남겨주신 분께 너무 공감이 됐어요. 한 번 빠지고 나면 참 빠져나오기 힘든 감정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무기력감이 무엇에서 오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기력감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 우울, 후회 또는 불안, 그리고 번아웃인 것 같아요. 대표적이자 가장 강력한 원인은 우울인데요. 우울감이 심해지거나 우울증이 찾아오면 무기력도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우울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무기력감도 심해져서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조차 너무 하기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전문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에 방문하셔서 약물, 상담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무기력의 원인 역시 약간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후회와 불안이 무기력을 불러오더라고요. 후회는 과거, 불안은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살면서 자신이 한 일이나 내린 결정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생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면 후회가 시작되고 이 후회는 자책으로 발전해요. 이런 자책이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새로운 선택이나 행동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면 현재가 잠식당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올 미래가 너무 무섭고 가늠이 안 되어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런 때 저는 심해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깊은 바다라서 물이 나를 내리누르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 막히고 어디로 나아갈지 알 수도 없는 물의 압력이 너무 세서 손을 쉽게 내뻗지도 못하고 계속 가라앉는 그런 기분이요. 이런 후회와 불안에서 오는 무기력은 사실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라는 당연하고 너무 쉽지만 죽도록 어려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요. 그런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저도 이런 감정들을 떨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 무기력한 나도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확인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 과정들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걸려요. 본인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피해나 주고 똑바로 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 나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자기 학대를 하지 않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 마침내 용기가 생겼을 때 미루지 않고 한 발짝씩 나아가 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아요. 이때 주의사항은 스스로 비겁해지지 말기입니다. 저도 그래,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뭔가를 하기를 주저하고 숨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어렴풋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느끼지만 여러 가지 변명을 끌어다가 정당화시키던 시간들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시간들은 나 스스로를 다독이고 치유하는 과정이었던 반면에 어떤 시간들은 그저 도망치고 싶어서 나 스스로에게 비겁해지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물론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지만 단순히 실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시간인지, 나에게 비겁한 시간인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행동인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흔히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불리죠. 계속 열심히 달려와서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내 안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려서 더 이상 뭘 할 힘이 나지 않는 상태요. 앞서 후회와 불안이 과거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 경우는 현재가 문제인 경우인 것 같아요. 현재의 나가 만족스럽지 않고 학교나 직장이 그저 진잘머리만 나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아픈 느낌이고 예전에 좋았던 기억만 그리고 지루하고 밤이 되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되는 게 너무 싫고 나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일들을 전문가들이 번아웃, 즉 소진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자기 전에 눈을 감으면서 이대로 내일이 오지 않아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번아웃의 경우는 사실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기에 남은 에너지가 없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런 자신이 초라해지고 뭘 하기가 싫고 할 엄두가 안 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정말 충전이 필요해요. 정신적인 배터리가 방전된 거니까요. 그런데 아이폰은 8핀, 갤럭시는 C타입의 충전 단자를 쓰는 것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충전 프로세스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밀한 누군가에게 감정을 토로하고 위로받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다른 누군가는 책이나 영화에 집중해서 다른 생각을 버리고 나를 돌아보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멍 때리면서 자연 속을 산책하기 같은 경우는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추천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여기서 멍 때리는 건 정말 잡생각 없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멍 때리는 과정이 뇌를 쉬게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멍 때리면서 걷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뇌에서 일상을 살아나갈 에너지를 충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 방법 중에서 제 눈에 띈 것은 내 삶을 객관화해보는 것인데요. 나를 주인공이 아닌 관객이 되게 한 다음에 인생을 재검토해보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자마자 동문학 시간에 배웠던 문학 기법 중에 하나인 낯설게 하기가 떠올랐어요. 독일어로는 Verfremdungseffekt라고 하는데요.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지각이나 인식의 틀을 깨고 어떤 사물의 모습을 낯설게 해서 사물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법입니다.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사고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과 사고로 대상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낯설게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장녀, 장남, 나쁜 딸, 집안일도 직장일도 육아까지 해내야 하는 슈퍼맘, 아부 못하는 회사원, 집안일만 하는 주부, 돈만 벌어다주는 가장, 미래가 안 보이는 한심한 취준생. 이런 내가 정의 내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장점, 단점, 성격, 친구,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어 했던 것들, 해낸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칭찬,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또 불행한지 종이에 적어봐도 좋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런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쭉 적어보다 보면 현재의 나가 정리되면서 미래의 나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딱 한 번 태어나지만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납니다. 자아는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와 같지 않아요. 적어도 어제의 나보다 하루라는 시간을 더 가지는 변하는 존재, 그것이 오늘의 나예요. 나의 외부, 내부에서 어떤 큰 변화가 찾아올 때 혹은 아무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내가 태어나곤 합니다. 무기력은 어제의 지친 나가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돌아가는 회고의 그리고 재설정의 시간이 아닐까요? 그 무기력 속에서,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고통을 딛고 우리는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무기력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북테라피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목 시인의 시집 식물원 서문에 나오는 시인데요. 이슬아 작가님의 책에서도 나와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다. 한 번은 이제 태어나나 보다 하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았다. 한 번은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다가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나 했다. 지난번에 태어났을 때는 불편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그래도 어떤 건
옛날이 그리워요. 유진목 시집 식물원 서문. 오늘도